임신한 아내 두고 여행 간 남편. 그날 밤 갑자기 찾아온 유산 위기. 결혼 3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 귀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. 남편은 아빠가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나 봅니다. 입덧으로 몸도 못 가누는 제게 친구들과의 마지막 자유여행을 보내달라며 철없이 굴더군요. 여보, 딱 이번 한 번만, 애 나오면 나 진짜 손발 다 atel게, 응? 불안했지만 미안해하는 표정에 마지못해 보내줬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 여행지에 도착했을 그 밤, 갑자기 하혈과 함께 지독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들과 뭘 하고 있는지 받지를 않더군요. 결국 혼자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혀를 차셨습니다. 병실에 홀로 누워 밤을 꼬박 새우고 나니 아침에야 술이 덜 깬 얼굴로 남편이 뛰어들어오더군요. 여보, 미안해. 진동인 줄 몰랐어. 갑자기 이럴 줄은. 저는 사과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. 당신이 즐거웠던 그 시간에 난 혼자 아이를 지켰어. 당신이 못 받은 건 전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나에 대한 책임감이야. 당장 나가. 가서 당신이 그렇게 소중해하던 친구들이랑 더 놀다 와.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. 남편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 뺨을 때리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한 달간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. 남편은 매일 집 앞으로 찾아와 잘못했다며 빌고 있지만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껴봐야겠죠.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나 철없던 남편. 이번 사건으로 정말 정신을 차렸을까요? 택배 기사님께 쓰레기 버려달라는 옆집 여자. 저희 빌라는 복도식이라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데 어느 날 밖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리더군요. 옆집 여자가 배달 온 택배 기사님을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. 기사님, 어차피 내려가시는 길인데 이것 좀 버려주세요.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땀을 뻘뻘 흘리는 기사님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봉투를 내미는데 정말 제 눈이 뒤집히더군요. 기사님이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며 거절하시자 여자는 대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아니, 되게 깐깐하시네. 불친절하다고 본사에 민원 넣어드려요? 그냥 좀 버려달라니까. 민원이라는 소리에 기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길래 저는 바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. 그리고 여자의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낚아채서 그 여자의 새 택배 박스 위에 확 올려버렸습니다. 아니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내 택배 더러워지게? 남의 손 더러워지는 건 괜찮고 본인 택배 더러워지는 건 싫으세요. 한 번만 더 기사님 협박하시면 제가 당신을 신고할 겁니다. 기사님, 민원 넣으면 제가 증인서 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자는 입만 뻥긋거리다 쓰레기를 챙겨 들어갔고 기사님은 제게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. 예의는 지능이라더니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네요. 택배 기사님께 이런 무례한 행동을 당연하게 하는 무개념 이웃.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걸까요? 제 대처가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내 돈 내고 탔는데 임산부석에 대자로 누워가던 아저씨. 퇴근길 꽉 찬 지하철 안. 술 냄새를 풍기는 한 중년 남성이 임산부석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더군요. 그 옆엔 만삭의 임산부분이 힘들게 서 계셨습니다. 보다 못해 아저씨를 깨워 양보를 권하자 눈을 부릅 뜨며 소리를 지르더군요. 네가 뭔 상관이야? 내가 내 돈 내고 탔는데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훈계질이야. 저 여자가 임신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? 적반하장으로 소란을 피우는 태도에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지하철 민원센터에 상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. 잠시 후 남성이 한창 소리를 지르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. 임산부석을 비워달라는 말과 함께 방금 그 아저씨가 했던 억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칸 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. 그 방송을 들은 아저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순식간에 입을 싹 닫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슬그머니 일어나 다른 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.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. 여러분도 대중교통에서 진상을 만났던 적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우리 애한테 뭐라 했다면서요? 퇴사 대신 말하러 회사 찾아온 신입사원 아버님. 말로만 듣던 황당한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얼마 전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의 첫 출근날, 웬 중년 여성분이 같이 들어오시더군요. 신입의 어머니였습니다. 우리 애 잘 부탁드려요. 라며 전 직원에게 떡을 돌리시는데 이때부터 싸한 예감이 들었죠. 수습기간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받아 적지도 않고 멀뚱멀뚱 듣기만 하더군요. 그러더니 실무에 들어가자 몇 분에 한 번씩 질문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.
방금 가르쳐준 걸 돌아서면 또 묻고 일주일 내내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. 참다 못해 화 한 번 안 내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. 재질문 하시는 게 많으니 메모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런데 다음날 신입은 출근하지 않고 웬 중년 남성분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. 이번엔 신입의 아버님이었습니다. 당신이 우리 애한테 뭐라 그랬어? 일주일 차인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. 왜 애 기를 죽여? 애 일 그만두게 할 테니까 그리 알아요. 본인 퇴사 조치조차 부모를 앞세우는 모습에 사무실 직원 모두가 벙쪄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. 물론 야무지고 일 잘하는 신입들도 많지만 이런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. 요즘 세상 정말 요지경입니다. 부모의 과잉보호가 결국 자식의 사회적 자립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. 성인이 된 자녀의 일까지 대신 조율하려는 부모의 어긋난 사랑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 친정 용돈 의심하며 폰까지 뒤진 시어머니.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. 지난 어버이날 양가에 똑같이 용돈 50만 원씩을 드렸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대뜸 의심부터 하시더군요. 얘, 친정엔 더 보낸 거 아니니? 출가 외이니 시댁을 우선해야지. 공평하게 보낸 거 맞아?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지만 전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. 어머니, 친정은 제 돈으로, 시댁은 남편 돈으로 보냈어요. 원래 남편 비상금이 모자라 시댁엔 30만 원만 보낼 뻔한 걸 제가 20만 원 더 채워넣은 건데요. 그러냐? 어머님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셨지만 의심을 못 버리셨나 봅니다.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며 뱅킹 앱을 뒤지다 나오던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. 깜짝 놀라 급하게 핸드폰을 숨기는 어머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들며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. 어머니, 제 자산 내역까지 훔쳐보실 정도로 제가 못 믿어오세요? 선 넘는 시어머니에겐 저도 며느리 돌이 지킬 이유 없습니다. 당분간 시댁 발길 끊을 테니 그리 아세요. 어머님은 변명도 못한 채 얼굴이 흑빛이 되셨고 전 그 길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제 핸드폰을 훔쳐보고 불신을 드러내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당분간은 시댁과 상종하지 않는 게 좋겠죠?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. 갑자기 깎아주면 안 되냐고 내고하는 당근 거지. 상태 좋은 전자기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며 글에 분명히 적었습니다. 매너 거래 원합니다. 내고 절대 불가.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한 30대 남성이 나오더라고요. 물건을 요리조리 확인하더니 갑자기 지갑을 열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. 아니, 제가 지갑에 현금을 이것밖에 안 가져왔네요. 한 3만 원 모자라는데 여기까지 귀찮게 나오셨으니까 그냥 이 가격에 주시면 안 될까요? 어차피 중고잖아요. 미리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대뜸 돈이 모자란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당근 거지 진상이었습니다.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라며 혀를 차더군요. 저는 두말 없이 물건을 다시 가방에 넣고 뒤를 돌았습니다. 돈이 모자라시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죠. 매너 없는 분 같으니 그냥 가겠습니다. 집에서 돈 더 모아오세요. 아니 저기요, 그냥 계좌이체 해드릴게요. 뒤에서 붙잡았지만 저는 무시하고 버스에 탔습니다. 예의 없는 인간에게 물건을 파느니 안 팔고 마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거든요. 현장에 나와서 억지 부리면 통할 줄 아는 무개념 중고거래 진상들. 이런 사람들에겐 단호한 거절이 약입니다. 여러분의 황당한 중고거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